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교정,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인간이 암이나 질병을 퇴치하는 약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 함께 공부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처음에 계기는 사실 어제 툴젠의 보고서를 읽고 유전자 가위가 도대체 뭘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5, 6년 동안 내에 정말 단기간 내에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빠르게 따라가야겠다는 좀 긴박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일단 요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풀젠도 좋겠지만 향후 말하겠지만 여기 미국 기업들 선도적인 이 치료제를, 암 치료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나 인텔리아 같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제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젠의 보고서를 읽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식을 늘리는 차원에서 내지는 바이오 기업, 특히 풀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런 배경 지식으로 요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은 총 60조에 가까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죠. 이 세포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 세포가 있고, 여기에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에너지를 만드는 곳, 그 다음에 골지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백질을 수송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핵의 안에 살펴보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요렇게 생긴 것들 아시죠? 이 염색체는 다시 뜯어보니까 DNA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염기 서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염기 서열. 근데 이게 지금 쌍으로 이루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꼬여 있죠. 이 염기 서열의 염기의 쌍으로 이루어진 DNA 염기 서열을 발견하게 됐는데, 또 염기 서열을 구체적으로 쪼개보니까 이게 아데닌, 티민, 구아민, 시토닌으로 구성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염기서열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뭐 A, 하나는 E, 뭐 하나 G,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막 4개니까 조합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조합으로 해서 이 염기서열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중나선의 구조고요. 그래서 이게 AE 아니고 뭐 AG로도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 AC 아니면 CG 뭐 이렇게 경우수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염색체 정보가, 유전자 정보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 정보를 교정을 해서 인위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유전자 교정이라는 겁니다. 이 염기서열이 발견된 거는 1953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리고 1990년도에 시작돼서 2003년도에 끝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3년의 시간에 걸쳐가지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유전자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일단 전체적인 유전자 지도를 알아야겠죠.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유발하는 어떤 인자를, 어떤 요소, 이런 것들, 인자라고 했지만 요소가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교정이 가능한 건데, 이 유전자 지도 전체적인 그림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뭐 돼지, 원숭이 뭐 이런 것들 유전자 지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인자, 문제 요소,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쪽에 질병이 있는 돼지가 있어.
아니면 뭐 식물이 여기 나중에 말하겠지만 지금 바나나가 곰팡이균에 취약해, 이런 문제 요소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점을 여기에서 지도에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하고 여기까지도 순조롭게 되겠죠, 연구를 하면.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교정을 하는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교정을 하는 거는 이런 연기 서열들의 어느 부분을 딱 잘라내 가지고 이거를 바꾸거나 어디에 이걸 떼 가지고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르는 게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데, 이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 거가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힘들었냐, 이제 1세대, 2세대를 거치고 지금 유전자 가위가 3세대로 넘어왔는데, 1세대, 2세대 때는 이 유전자 가위 자체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돈도 사실 많이 들죠. 그래서 과일을 만드는데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든다, 돈도 많이 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크리스퍼 캐슬9이라는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발견됨으로써 이게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유전자 지도와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문제를 유발하는 유전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찾는 거는 어느 정도 발전이 많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교정을 해서 질병을 퇴치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는 유전자 가위가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혁신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게 크리스퍼 캐슬9의 발견으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슬9은 어떤 거냐, 크리스퍼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백질 안에 가이드 RNA를 넣는 겁니다. 가이드 RNA는 이 문제를 유발하는 이 요소를 찾아내는 어떤 몽타주 같은, 그러니까 너 이런 애 보이면 찾아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네이비게이트 아니면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타겟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너 이런 애들한테 찾아가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걔한테 찾아가, 이런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가이드 RNA를 넣은 캐스퍼 안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고리 같은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얘가 이제 캐슬9이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이 단백질 서열을 이렇게 염기 서열을 끊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문제되는 그 유전자를 찾아가 해서 여기에 딱 가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효소를 이렇게 해서 효소 염기 서열에 이렇게 효소를 내 가지고 염기 서열에 이 고리가 딱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게 돼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유전자 풀은 없어,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되게 바보스러웠나요? 근데 이거 자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르게 되면은 자연적인 세포 회복의 과정을 의해서 이게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가 쪼개지고 뭐 다시 끝난 데부터 이렇게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아예 이게 자체 못 쓰게 자르기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가이드 RNA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이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만 있고 가이드 RNA만 잘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캐슬9이라는 효소만 있게 되면 이거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시간은 줄어들고 정확도는 높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혁신을 점프업 하게 되는 거죠. 뭔가 교정을 하고 바꿀 수 있고 체인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5년에서 6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런 유전자 교정이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교배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했죠. 돼지 같은 경우에도 돼지가 우성한 돼지들을 교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돼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도들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이 우수한 종까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교배를 하거나 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무작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을 바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 교정이나 이제 유전자 공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유전자 교정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변이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 빨리 촉진시킨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게 면역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 오고 있죠. 우리는 그 많은 긴 시간 동안 점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지만 아주 고대로부터 이제 이어진 과정을 보면 우리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변이된 유전자가 복제가 돼가지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계속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이게 우리는 못 느끼는 게 이런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점의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이거는 분명히 유전자 변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이 긴 시간을 짧게 만들어버리는, 이 길게 이루어졌던 거를 짧게 만들어버리는 게 유전자 교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나 이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유전자 변이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유전자 교정이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느냐, 일단 질병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고 이런 우수한 유전자를 자손에게 대대로 이제 유전을 통해서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을 받은 새로운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에 강한 애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로 보면은 돼지 생식기 증후군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에 강한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교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강한 돼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품종 개량을 어떻게 가속화시킨, 시간을 더 장기간에 일어난 유전자 변이를 단시간에 이렇게 촉진시킨, 가속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들 해가지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렇게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돼지 중에서 살코기가 많은 돼지면은 진짜 좋겠죠. 지방을 적고 살코기가 많은 돼지, 그리고 맛도 좋은 돼지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육 돼지고요. 근육량이 20% 정도 더 함량이 높은 돼지를 지금 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유전자 정보를 파헤쳐 보니까 바이오스타틴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근육이 일정 이상 이렇게 많아진다 하면은 야, 더 이상 근육 만들지 마, 이렇게 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가 없게 되면은 근육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근육세포에서 이 유전자만 제거를 하면은 더 근육이 많은 돼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낭에서 이 정보를 바꾸어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게 새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만드냐, 이제 돼지의 난자, 엄마의 난자 세포에서 바이오스타틴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난자를 다시 엄마 몸에 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이 이제 커가지고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은 얘는 근육돼지, 그러니까 근육이 다른 돼지들보다 많은 근육돼지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전자 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는 바이오스타틴을 제거하는 이 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식물 쪽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많이 먹는 것, 식물의 연구가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콩, 바나나, 밀, 감자, 토마토, 이게 이런 식물들, 그러니까 이런 채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특히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레인산이라고 해서 이제 올리브유에 함유된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콩이 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이 올리브유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방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콩을 바꾸는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적고 올레인산이 많은 이 콩을 재배를 하는 거죠. 이 연구가 거의 완성이 거의 다 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 바나나는 곰팡이균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얘는 무성이라고 해요. 성이 없는 식물이라고 해서 얘를 바나나균에 강한 바나나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 무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연구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유전자 가위가 나타나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균에 강한 바나나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밀 같은 경우에도 글루텐 알러지를 유발하는 요소인데 이 알러지 유발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딱 없어지면 되는 거죠. 이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그걸 제거한 밀이 이제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제 감자나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GMO라고 부르죠. 유전자 조작된 식물들, 이 GMO들에 대해서 먹어도 되냐 이런 논란도 있긴 한데 이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식물이나 돼지도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죠. 아무튼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은 일단 기존에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거의 일회성에 그치는 겁니다. 일회성에 그치는데, 근데 이런 거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 자체를 교정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바뀌어서 이게 영구적으로 이제 항체를 계속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부터 살펴보자면 이게 황반병성 노인성 질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눈이 요렇게 생겼고 이게 망막이 있고 여기 이제 상이 맺히는 곳이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상이 맺히는 건데 여기가 흐려지는 거죠. 뭐 때문에 이제 여기에 혈관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시야를 흐리게 되는 겁니다. 상이 맺히는 곳이 흐려지게 되면은 시야도 흐려지고 노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황반변성 이제 안구 질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눈에 유전자 가위를 주입을 하는 거죠. 이게 쥐를 실험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 쥐에다가 이제 쥐의 눈에다가 일부러 황반 변성이 일어나도록 이제 뭔가를 촉진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쥐의 눈에 유전자 가위를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혈관이 생기는 걸 억제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안 생기도록 이제 유전자 정보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연구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낮형 헤모글로빈인데요. 이제 헤모글로빈이 피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데 이게 낫처럼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낫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얘는 산소를 100만큼 옮길 수가 있는데 얘는 산소를 50에서 30밖에 못 옮기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얘가 낫처럼 생기는 거니까 이 혈관에 지나가다가 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슉슉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얘는 낫처럼 생기는 거니까 여기 얘가 딱 걸려버렸어. 그러면 또 얘도 딱 걸리고 해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낮형 헤모글로빈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상인의 헤모글로빈의 염기 서열이 그렇게 생겼는데 얘는 요게 뭐 이렇게 중간에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얘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혈우병 같은 경우에 보면 정상인의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생겼는데 혈우병 환자들은 유전자 정보 중에 뭐 여기 부분이 조금 뭐 비어 있다거나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걸 탁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지도록 정상적으로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 원천적으로 혈우병 자체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정말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암이죠. 암 같은 경우에 지금 스티븐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죽게 됐는데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죽기 전에 현대의학이 모두 다 동원이 돼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븐 잡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자기의 유전자 지도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유전자 가위요법, 유전자 교정에 관련된 이런 치료법까지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간 건데 이제 스티븐 잡스가 이제 하늘나라 간 이후에 지금 5, 6년 사이에 정말 그러니까 항암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왜 암을 정복하지 못하냐 이걸 살펴보면 암세포가 있고 이제 면역세포, 우리의 T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T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T세포는 정말 슈퍼파워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는 아이인데 이게 암세포가 얘가 이제 요상한 게 이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붙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내 몸의 세포로 착각을 하는 거죠. 정상세포고 이거는 괜찮은 세포야. 적이 아니야. 적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은 이 T세포를 교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피를 뽑아가지고 그 환자의 T세포에 유전자 가위로 이 T세포 자체를 교정하는 거죠. T세포의 유전자 정보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유전자 가위로.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세포 바뀌게 유전자 정보가 교정이 된 T세포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얘가 자아 증식을 막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암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항암제를 개발 중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백혈병에 엄청나게 빠르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지금 영국의 소아암 환자 중에 이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소아암 환자가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백혈병 연구에 굉장히 빠르게 연구 성과가 좋다. 이거는 진짜 인간에게 도입이 돼가지고 완치까지 된 게 이제 사례가 있게 되는 거죠. 항암제도 우리가 정말 획기적이다.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게 이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게 항암제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유전자 교정을 통해 유전자 정보 조작을 통해 이제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우리의 외모 그리고 우리의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자고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점프업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가다가 점프업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직은 여기까지는 와 있지는 않았고 제 살아생전에까지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제 살아생전에 암이 정복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 30년 이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런 세상도 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그런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지금 크리스퍼 테라틱스나 인텔리아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 유전자 교정에 대한 어떤 공부한 것들 공유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